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스타 강사 SH 미래인재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그 얘기하실 때 12월 31일까지 내라고 해서 네. 굉장히 많이 남았구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죠? 네. 주가 좀 넘게 남았네요.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분명히 뭐 이번 연도 계획은 잘 성취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한 주 내내 이제 그걸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 과연 취업 전략에 성공했는지 또 어땠는지 좀 점검해 보시고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이제 취업에 성공하실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다음 주 어떤 답변하실지 궁금해지네요. 자, 취업 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분이십니다. 서치펑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2014년 마무리들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취업 디딤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고요.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판매 유통 분야 신의 직장은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은행 금융권 쪽에 이제 그쵸. 신의 직장 순위를 이제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판매 유통 분야입니다. 신의 직장, 일단 급여와 또 일과 삶의 균형, 사내 네. 분위기 등을 기준으로 이 샐러리맨들이 직접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일단 이시안 대표님은 이 판매 유통 분야에서 신의 직장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뭐 사내 분위기, 또 복지 이런 것들인데 아무래도 그냥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대기업이 이런 부분은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그러겠죠.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뭐 백화점, 그러니까 뭐 백화점들은 대기업들이 많이 하니까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전자 판매 대리점 있죠. 그러니까 전자 제품 대리점 네네네. 이런 것들도 거의 대기업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있는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판매 유통 분야도 사실 뭐 쉬운 직무는 결코 아니다라고들 그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좋은 기업들 혹시 어디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근무 환경이나 연봉 좋은 기업들 아주 많은데요. 네. 근데 저희가 기존에 지금 뭐 신의 직장 시리즈를 보면은 금융이나 이런 쪽들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연봉 자체나 이런 것들이 좋은 편이 많은데 판매 유통회사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회사들의 특징은 이제 본인이 한 만큼 성과를 인정받아서 성과를 이제 본인의 실적으로 명확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회사들이 아무래도 판매 유통 쪽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진짜 순위에 올라온 신의 직장 베스트 5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네. 5위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판매 유통 분야의 신의 직장 베스트 5 5위는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인기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취준생들의 생각들도 좀 들어볼까요? 예, 삼성전자라기보다는 예. 삼성전자 판매가 그렇죠. 이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제품들을 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네 가 보시면 디지털 프라자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요. 예, 그런 네.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 판매가 운영하는 매장들이고요. 그다음에 삼성 핸드폰을 파는 그 핸드폰 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판매에 대한 인기라기보다는 삼성에 대한 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삼성이랑 똑같은 거니까 삼성에 대한 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뭐 취준생들한테는 선호하는 직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삼성전자 판매직이 이제 5위에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판매직 중에서는 그래도 이미지도 좋고 돈도 많이 주니까 뽑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네 다니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비슷한 회사들이 있죠. 뭐 하이마트나 LG에서 하는 뭐 베스트샵. 베스트숍, 예.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판매 서비스가 연봉 조건이나 이런 면들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의 직장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 삼성전자 판매직은 삼성 디지털 프라자 그리고 삼성 모바일 스토어, 백화점 내 전자 전문 매장 등으로 좀 분야가 나뉘어져 있는데 연봉이나 근무 환경도 좀 살펴볼까요? 네, 연봉은 이제 3천 중반대 정도로 되어 있고요. 네. 성과금은 이제 별개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판매직이다 보니까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가 굉장히 확실해서 그 성과에 따른 이제 판매 인센티브가 좀 많이
주어지는 편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 안에서도 뭐 다 신의 직장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의 직장이란 말은 신은 직장이 필요 없잖아요. 너무 좀 모순적인 말인데 네. 그 중에서도 좀 그나마 괜찮은 거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유통이란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직종보다는 좀 떨어지는 면이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판매직은 신입사원들을 어떻게 채용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취준생들 취업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예, 삼성전자 판매는 그 회사 자체 어떤 채용 프로세스가 있는 게 아니라 삼성 전체 공채를 따르기 때문에 삼성을 준비하는 식으로 준비하시면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트도 보고요. 그리고 뭐 면접도 하는데 다만 이제 내년서부터는 2015년 얼마 안 남았죠. 예, 내년서부터는 상반기까지는 그렇지만 하반기에서는 서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는 서류에서 이제 직무적인 어떤 걸 보는데 보통 대학생들의 직무 경험들은 마케팅이라든가 기획 이런 것들은 동아리에서 뭘 해봤다 해서 많이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데 네. 판매를 해봤다 이런 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알바라도 그러니까 내가 판매를 해본 경험, 그래서 이제 그 고객과 상대해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들을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뭐 편의점 알바라도 이런 데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5위 삼성전자 판매직이었고요. 네. 4위 또 신의 직장 한번 살펴볼까요? 네, 판매 유통 분야 신의 직장 4위는 지멘스가 차지했습니다. 지멘스 독일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계 기업이 또 4위에 올랐는데요. 지멘스란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 들어볼까요? 네, 지멘스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독일계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현재 그 190개 나라에 이제 지사들이 있다라고 하고요. 전체 직원만 32만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네. 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서요. 에너지, 헬스케어 뭐 이런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해 있고 인공 심장 박동기나 이런 보청기 이런 작은 보청기. 것부터 네, 플랜트나 철도 차량에 이르기까지 오. 네,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지멘스를 4위로 꼽았는지 구체적인 이유 들어봐야겠네요. 외국계 기업이죠. 외국계 기업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고 사실 우리가 B2C가 아니라 B2B를 주로 하는 분야는 이제 이름을 알기 어려운데 지멘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건 정말 탄탄한 기업이구나. B2B 중심인데도 내가 알 정도로 탄탄한 기업이구나 이런 것도 있고 역시 외국계 기업이라는 장점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이더망에 걸려 있는 게 지멘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장인들이 신의 직장 4위로 꼽았습니다. 판매 유통 분야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도 이 조사 결과를 참고해서 지멘스를 지원한다고 쳤을 때 이 회사가 현재 무엇을 신경 쓰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의 지원 직무에 맞춰서 정확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는데요. 네. 회사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뭐 지구 온난화나 이런 지구 환경 보호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이제 거시적인 전략인데 거시적인 전략 플러스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들어보고 알아본 것들을 끼워 맞춰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정확한 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지멘스까지 알아봤고요. 판매 유통 분야의 신의 직장 3위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롯데 면세점 판매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롯데면세점 예. 회사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을 만큼 자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아주 이미지가 좋은 그런 회사인데 근무 환경이나 연봉 어떻게 되나요? 네, 롯데 면세점 이미지가 좋지만 롯데 자체는 이미 그 제가 요즘에 좀 안 좋아졌죠. 그렇죠. 물이 예. 하도 새가지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연봉을 좀 조사해 보니까 롯데 계열사 중에서 초봉이 가장 높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도 해서 4천이 넘는 걸로. 초봉이요. 네, 네. 그 롯데 백화점이나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좀 롯데에서 많이 신경 쓰는 주력 사업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초봉도 좀 많이 줘서 사람들을 좀 끌어당기는데 근무 환경은 이제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게 좀 삐까번쩍 하잖아요. 번쩍번쩍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함정이요. 그런 식으로 외부적으로 좀 이렇게 멋진 것들은 안에서는 되게 힘들거든요. 예, 뭐 땅콩 잘못 갖다 줘가지고 혼나는 건 이코노미가 아니라 1등석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등짐지고 그런 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좀 그 외모적으로나 뭐 갖고 와야 될 것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많을 수도 있는 그런 그 분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롯데
롯데면세점의 판매 유통 분야 지금 인기가 3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인기 있는 직무들 어떤 직무들이 있을까요? 네, 면세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잘 파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영업 관리나 마케팅 쪽에 직무가 굉장히 이제 꾸준하게 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요즘 면세점 가보면은 면세점의 큰 손이 이제 중국인들이거든요. 요즘에, 네. 네. 그래서 거의 모든 직원들이 중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가 가능한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쪽을 많이 뽑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면세점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쪽들을 많이 진출을 해요. 네. 그래서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쇼핑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인터넷 쇼핑몰 관련한 이제 개발자나 이런 이제 마케팅 쪽의 인력들도 많이 채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롯데면세점 안에도 이제 계약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이 나눠져 있을 텐데 네. 계약직 사원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나요? 전환이 되나요? 네, 뭐 인사팀 입장은 가능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예. 네, 1년 근무 후에 평가를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를 이제 판단한다라는 라고 말은 하죠. 게 인사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 이제 뭐 행간을 좀 살펴보면은 예. 1년 근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평가에 통과를 해야지. 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들 많이 좀 씁쓸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취업 준비생들 롯데면세점 가려면 어떤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역시 롯데에 대한 공채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롯데면세점에 그 지원 요건에 빨간 글씨로 영어 가능자라고 써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중국어를 더 쳐주는 분위기라서 박서진 아나운서도 굉장히 이런 한번 거에 지원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롯데면세점에서 이렇게 점장도 해 계실 것 같아요.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판매 유통 중에서도 좀 초봉이 높을 수 있는 게 그런 외국어라든가 그런 특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쳐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롯데를 준비하는 그 공채 프로세스 따르시면 되고요. 네. 롯데 공채 프로세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 방이라는 거죠. 오. 서류를 통과하면요. 그 면접이 2번 있고요. 예. 인적성 검사가 있는데 그걸 다 하루에 해요. 네,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파김치가 돼서 나오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거를 뭐 한 달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요. 예. 팍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니까 좋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체력적인 부분 아하. 면접을 계속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런 한 방의 면접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히 하루에 하는 이유가 있나요, 롯데가? 그런 부분이 좀 빨리빨리 처리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느려봤자 소용없고, 그다음에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많이 필터링을 하는데 롯데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정도만 넘으면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인적성 검사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좀 중요성이 떨어지고요. 네. 면접에서 많이 결정하다 보니까 면접은 사실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음 날도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굉장히 좀 기업들이 길게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판매 유통 신의 직장 순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위 알아볼 차례죠? 네, 2위도 역시 이제 외국계 기업이 꼽혔습니다. 한국 P&G 판매직이 꼽혀 있네요. 한국 P&G 예. 굉장히 전통이 있는 회사고 예.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 높다고 보시죠? 어떻게 보세요? 네, P&G가 역사가 160년이나 됐다라고 와. 해요. 뭐 기업이 100년 이상 넘으려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니까 100년 이상 이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P&G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한 지멘스처럼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징적으로 유명한 점 중에 하나는 마케팅 사관학교라고 불릴 만큼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회사고요. 많은 회사들이 P&G의 마케팅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P&G 출신의 마케터를 뽑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직도 성장 가능성 자체나 전망은 밝은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연봉이나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굉장히 좀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일은 힘들 것 같아요. 예. 네, 그 대졸 신입 기준으로 3,500에서 한 4,000 초반 정도로 연봉 자체는 이제 높은 편인데요. 네. 연봉보다도 이 회사가 좋은 거는 정통 소비재 회사에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적인 측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연봉 이상으로 사람들이 P&G를 선호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취업 준비생들도 한국 P&G를 많이 좋아하나요? 어떻게 보고
갖고 있나요? 일단 사실 대학교 1, 2학년생들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한국 P&G 하면은 뭔지 몰라요. 그게 뭐지?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로는 네, 제일 네. 요즘에 많이 나온 건 페브리즈. 페브리즈. 네, 라든가 뭐 아이보리, 다우니, 또 펜틴 샴푸 있죠. 펜틴이나 아니면 또 질레트, 위스퍼, 뭐 오랄비도 요즘에 많이 광고 진짜 나오고요. 마케팅을 잘하는구나, 네, 다. 이런 소비재 같은 예. 것들을 많이 우리 생활에 확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브랜드를 언급하면 그거 하면서 그때서 이제 호감도가 상승하면서 가보자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선호도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P&G라는 회사 자체로는 그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 한국 P&G의 이제 유통 판매 분야에 지원을 하려면 또 네. 좀 특별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런 애들이 이제 경험, 그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제품을 써봤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주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당신이 실제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제품을 어떻게 마케팅하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네. 실제로 내가 저 펜틴 샴푸를 처음 써봤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건 알지 그게 무슨 특징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서 나 같으면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다라고 실제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고 면접에 임하시면 조금 더 면접 같은 것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질문이 많이 나오는 질문인가 봐요. 그 어떤 그 마케터라든가 이런 걸 뽑을 때는요, 특히 네. 외국계 기업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을 그럼 어떻게 팔겠는가. 아. 또 은행권 같은 경우도 보험 상품이 나왔을 때 이 사람한테 이걸 은행 그 소비자한테 한번 권해봐라. 해가지고 소비자한테 권하는 상황을 설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판매라든가 이런 마케팅 쪽에서는 실제로 이 제품을 한번 팔아보라는 식으로 그런 역할 면접 같은 것들이 꽤 많아요. 네, 면접 전략은 그 예. 부분에 맞춰서 좀 잘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 P&G의 특징 중 하나가 여성 인재 성장 측면을 중심에 두고 기업 문화를 증진해 왔다는 점이죠. 여성들이 이 회사 다니기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외국계 회사의 참 좋은 점인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국계 회사에 갔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성 입장에서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게 네. 탄력 근무제나 재택 근무들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들을 많이 이제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다양성도 중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회사 차원에서 어떤 여성들 간의 네트워킹 모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장려를 하고, 예. 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들은 바에 의하면은 사장실 문이 이렇게 늘 열려 있다라고 해요. 찾으신 분이요? 네, 그래서 언제든 필요할 때 네,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회소공포증 있는 건 아니에요. 부디 더 그런 이유는 무서운데.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한국 P&G를 노리는 취준생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한테 상당히 친화적인 게 사장님이 여성분이시거든요. 지금 48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소중한 개인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성들이 이제 지원하기 좋은데 실제로 이 P&G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턴 경험이 이제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로 취직하기보다는 보통 이제 여름방학 때 인턴 한 3개월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평가해서 취직하는 게 많고요. 제 동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학교 다닐 때 이거를 했거든요. 네. P&G 인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뭐 그냥 거의 직장 생활하듯이 똑같이 해요. 2, 3개월 동안 성과를 가지고서 딱 하는데 많진 않다는 게 함정이죠. 그럼 뭐 30명, 50명을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씩 뽑아가지고 분야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 있죠. 이런 부분이 인턴이 떴다라고 빨리 알아가지고 인터넷 채용에 들어가서 그 인턴을 진짜 직장 생활 하듯이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 P&G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판매 유통 분야의 신의 직장, 직장인들이 꼽은 신의 직장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디죠? 네, 1위 살펴볼까요? 바로 메리케이 코리아가 차지했습니다. 메리케이 네. 코리아. 이 회사 다니면 다른 직장 못 다닌다라는 이야기 저도 들어봤는데 네네. 진짜 이곳의 근무 환경이 좋은가요, 이사님? 네, 메리케이 코리아, 네, 아시는 분 또 아시는 회사지만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 사내 복지가 굉장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가족 친화 기업으로 자주 순위에 오르는 회사입니다. 공식적인 근무 시간은 이제 9시에서 6시까지지만은 개인적인 일정에 따라서 출근 시간을 뭐 8시에서 10시 사이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개인적인 생활과 업무의 밸런스를 네.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네, 많이 선호하는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그래도 다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메리케이 코리아의 단점도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그 알려진 얘기에 의하면은 퇴사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그래요. 너무 한 번- 좋아서. 네,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네, 과장 이상 퇴사율이 굉장히 적어서 승진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요. 단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단점? 네, 단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사실은 이제 이 판매나 서비스 쪽에 관련된 회사가 이제 회사이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이제 성과 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단점은 제가 실제로 단점을 두 번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그게 네, 태진 씨 단점이에요. 그래, 본질점이에요. 네. 예. 이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퇴사율이 적다라는 예, 이유 중에 예. 하나가 워낙 본사 사람이 적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용 자체가 그냥 이 분야에서 한 명, 저 분야에서 한 명, 보통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9명 될 수, 1명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채용 공고를 보면 한 명씩 뽑거든요. 그게 뭐 그 채용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또 그렇다면 채용하는 분야는 주로 어떤 직종이 있는지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사실은 메리케이 코리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하실 텐데 여성분들은 좀 아시고요. 이게 방문 판매 화장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방문 판매에서 이렇게 영업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은 뭐 언제든 자기가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하는 여지가 많고요. 그걸 관리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어서 그냥 그런 분들을 관리하고 마케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뭐 숫자적으로 좀 그 경영 지원이라고 하죠. 영업 지원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 또 본사랑의 연락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뽑는 경향이 있어서요. 굉장히 직무가 다양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방문 판매를 하는 일선의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그 직무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퇴직률이 적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그 안에서 살아남기가 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입사해서 잘 살아남으려면 회사 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판매 유통 분야에서 신의 직장으로 꼽히는 회사들의 특징이 성과 중심주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냥 주어지는 연봉이 아니라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과나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은 높지 않을 수 있으나 서바이벌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냥 단순히 판매 쉽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그렇죠. 이런 좀 약간 헝그리 정신 자체가 네, 필요한 회사가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메리케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게 있는데 이게 살아남긴 힘든데 살아남았을 때 이렇게 보상이 좋아요. 핑크색 자동차를 줘서 맞아요. 길에서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핑크색 봤어요. 그랜저 예. 또 최고는 핑크색 벤츠를 주거든요. 그걸 타고 다니면 약간 핑크색이라 그렇긴 하겠지만 내가 판매 왕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보상들을 좀 해가지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메리케이 코리아 취준생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준비,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마찬가지로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게 방문 판매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면 또 그만큼 수입을 가져갈 수가 있지만 그 본사 직원들은 워낙 적으니까 그거보다는 실제로 방문 판매에서 내가 실제적인 어떤 영업을 올리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좀 그게 맞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적성에 맞지 않으시면 상당히 또 견디기가 힘든 수 있는 그런 직장이니까 자기 적성을 먼저 생각하시고 네. 영업이나 판매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싶으시면 성과만큼 제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도전해 보시면 아예 그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가장 여기에 그 취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판매 유통 예. 분야의 신의 직장, 네, 셀러리맨들이 꼽은 베스트 5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5위는 삼성전자가 꼽혔고요. 이제 4위가 지멘스, 3위가 롯데면세점, 2위가 한국 P&G, 그리고 1위가 메리케이 코리아의 판매 유통 분야가 꼽혔습니다. 네, 판매 유통 분야 앞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세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무 환경이나 연봉이 오늘 말씀드린 회사들 외에도 모든 회사들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이 두 분의 멘토와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